날씨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셨어요? 네. 요새 2월인데 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우리가 2월 달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2월 달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던데 어때 요새 미세먼지 올해도 좀 심할 것 같으신가요? 날씨가 좀 포근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하늘이 뿌얘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안 좋을 때 더 밖에서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정도가 높아지면 중계 많이 하니까. 우리 윤서영 캐스터가 좀 안쓰러워요. 요즘 오늘 날씨 좋잖아요. 네, 이게 요즘 되게 연무 현상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뭐 광화문이나 시청 같은 데 가서 중계를 많이 하는데 그곳은 정말 뿌여서 높은 건물 형태가 잘 안 보이거나 그쵸, 그쵸. 남산에서 내려다볼 맞아요. 때도 서울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차량이 또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요새 기사 보니까 작년에는 지자체별로 왜 예경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미세먼지 예경보를 시행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국민 행동 요령도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는 미세먼지 그러면 이제 먼지가 미세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네. 시야 먼지. 안 보이는. 작다는 얘기인데 미세먼지. 근데 이게 정의를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옛날에는 우리가 막 황사 그래서 사실 황사를 더 많이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요새 미세먼지가 막 그래서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둘 다 뭐 굉장히 입자가 작은 그 미세먼지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그 성분이 달라요. 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흙먼지가 막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네. 자연 현상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로 주성분이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작은 먼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내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들 그러니까 나쁜 성분들이 조금 더 많다 유해 물질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10마이크로미터면은 이렇게 환산했을 때 0.01mm거든요. 그럼 얼마나 작은 거예요? 0.01mm. 1mm 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머리카락 있잖아요. 네.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래요. 머리카락에 이거의 7분의 1 7분의 크기면은 이야, 엄청난 크기구나.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게- 근데 맞아요. 미세먼지 직경이 그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네. 초미세먼지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렇죠. 더 작은 거죠, 그거는. 초미세먼지. 미세. 초미세먼지. 네, 아무튼 네. 초미세먼지는 그거보다 이제 직경이 4분의 1이나 더 작은 거죠.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2.5 마이크로미터인가요? 네네네. 진짜 그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뭐 모공 안에도 들어갈 정도로. 근데 뭐 방장님 모공이면은 그냥 미세먼지도 들어갈 것 아, 같아요. 그냥 먼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모공 크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셨겠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노출된다는 거 그럼 내 피부에 그런 초미세먼지가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뿐만이 아니라 폐 속 깊숙이까지 다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심각한데? 이 성분을 주된 성분들을 자세하게 알면요 진짜 더 경악스러워요. 성분들이요 네.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얘기만 들어도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잘 알진 못해도 엄청 안 좋은 것 같죠. 이런 속이 막 성분들. 쓰린 것 같은 지금부터 막 기침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야, 그런 성분들이 네, 들어있구나. 그리고 또 탄소 화합물이랑 금속 화합물까지 아. 그 조그만 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황사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고 폐 속까지 그대로 침투가 된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그런 각종 화학 물질이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좀 그 사진 같은 거 좀 없어요? 제가 준비를 또 했습니다. 사진 한번 좀 볼까요? 네. 네.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해마 아니 해마. 굉장히 까맣게 기분 나쁘게 생겼다. 그렇죠. 같아요, 곰팡이. 그림자 해마 그림자. 저게 미세먼지예요? 저게? 맞습니다. 저는요 이 사진을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진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중국 베이징의 한 그 사진 작가가 현미경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요 무려 1000배. 확대한 사진인데 뭐 중금속, 미생물, 인체에 해로운 광물질이 막 이렇게 엉켜져 있는 모습이고요.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그런데요, 제가 사진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이것도 네. 한번 봐주세요. 엄청 까마네요, 이것도. 아주 까마네요. 굉장히 까맣네요. 이거는요 초미세먼지를 무려 3000배나 3000배요? 네, 이게 확대한 3000배 한 사진입니다. 징그럽죠. 3000배 확대해도 요만큼밖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금속 성분의 유해 물질로 이루어진 작은 먼지들, 우리 몸이 정말 걸러
걸러낼 수 없을 정도 작은 거기 때문에 호흡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폐속에 착 하고 달라붙을 수 저 있는 까만 게요. 거죠. 나 그림 보니까 더 무서운데 진짜. 네. 그래서 왜 미세먼지를 왜 조용한 살인자라는 얘기 가끔씩 막 그렇습니다. 기사에서 보니까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폐에도 이만큼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특히 많이 붙어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물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네. 우리 몸에 이게 배출이 안 되고 그냥 우리 치명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다닥다닥 붙어 있을 뭐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래서 왜 주의보 같은 게 기상청에서 막 주의보 경보 내잖아요. 네. 뭐 그런 건 기준이 있겠네요. 어떤 그럼요. 기준에서 그럼요. 내는 기준이 거예요? 있죠. 그건요, 제가 야외 중계 나가서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건데요. 네.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1m의 정사각 육면체에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있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농도가 얼마나 짙냐. 네, 그 안에 이제 0에서 30 마이크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좋음. 근데 이제 31에서 80까지 있다. 그러면 보통. 그래서 81에서 150 마이크로그램까지 있다. 그러면 나쁨. 그래서 151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있다. 그럼 매우 나쁨인데요. 보통 200 마이크로그램이 정도면 이제 약한 황사 수준인데 네. 그 정도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되고 네. 2배인 400 마이크로그램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나쁨 단계가 2시간 정도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니까 네네. 안 좋은 상태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이래 가장 낮았던 해가요. 2012년 겨울이거든요. 가장 낮은 네, 해가? 네, 가장 낮은 해가. 네. 그때가 이제 서울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1 마이크로그램. 41 마이크로그램이면 사실 보통 정도네요. 보통이라서 그렇죠, 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대도시, 다른 대도시를 비교해 보면은 워싱턴이 12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동경이 21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파리가 27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다 좋은 단계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낮은 해가 그 정도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면 워싱턴보다 한 4배 정도 미세먼지가 더 안 아, 좋다고 그 볼수 우리나라는 있겠네요. 기준 자체가 조금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는 약간 나쁜 단계가 있었잖아요. 네. 약간 나쁜 단계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나쁨으로 네. 다 바로, 통합이 바로.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경각심을 아니, 가지라. 보통 단계도 너무 것 같아요. 긴 것 같은데 이게. 그래요. 30에서 옛날에는 보니까 5등급으로 나눴었는데 올해부터는 4등급으로 맞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눴군요. 그러면 서울이 41 정도면 어디가 좀 깨끗했어요? 어딜까요? 아,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청정 지역 아닐까?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나 또는 저는 거기. 제주도, 제주도 알아요. 네. 제주도 쪽. 섬나라 이런 데.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일단 가장 최근의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11일까지의 미세먼지 농도 평균을 보면요. 네. 제일 좋았던 것이 전남, 전남, 그리고 충남, 충남, 그 다음이 서울. 서울. 네. 서울이 세 번째예요? 네, 꽤 서울. 좋네요. 서울이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서울에 뭐 매연도 많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 같지만 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 어떻게 높게 나타날지 모르는 곳이 네. 바로 뭐 미세먼지인 것 같아요. 그럼 안 좋은 때는 어디가 안 좋아요? 안 좋은 곳은요. 네. 우리가 또 아까 말씀하신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가 네. 1월 첫째 주에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았대요. 아, 진짜요? 네. 왜? 그때가 왜 그랬냐면 요즘에 되게 겨울치고 포근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서풍이 불어들어오면서 제주도에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왔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섬지역이다 보니까 네. 공기 중에 습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물고. 다 엉켜가지고 붙어 네.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제주도라고 해서 또 안전한 곳은 사실 아니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높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꼭 우리나라에서 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다른 나라에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것도 맞긴 한데요. 네. 이 미세먼지 생기는 이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도 있고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리고 또 계절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 모든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중국의 영향이 약 40% 정도로 제일 높기는 합니다. 많이 많네요. 우리는 다 네. 미세먼지가 다 중국 때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 다른 나라에 영향을 받는다고 또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40이니까 60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도 맞아요. 40이라고 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4% 정도만 해도
이 봐줄까 말까 하는데 40이나. 아니 또 억울해요, 왜냐면 중국이 연료를 석탄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겨울철이 되면 석탄 사용량이 무척이나 증가하다 보니까 또 서풍이라든지 북서풍의 바람이 불잖아요. 네. 그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무려 40%나 차지하게 된 거라고 중국에 합니다. 전화 한번 걸어야겠네요. 죄송한데 그만 쓰시라고.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보는군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만드는 오염물질도 많은데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나머지 20%에서 25% 정도는요 자동차 내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 좀 그러니까 덜 차 살려고 하는 꿈 포기하세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미세먼지를 위해서 네. 차를 안 사겠습니다. 정말이죠. 안 되겠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20%는 burning, 바로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노천 소각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또 우리가 고기 구워 먹잖아요. 네, 좋아죠. 네, 직화구이 이런 것도 미세먼지가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직화구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나요? 네, 미세먼지가 화석연료 같은 걸 발생한다고 해요. 태우니까 아무래도. 네, 그리고 나머지 5에서 10% 정도가 건설 현장이라든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영향이 한 40%, 사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래도 그게 60%는 또 우리가 발생하는 거라니까 또 중국 탓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쵸. 우리도 어떻게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해결 방안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것은 그 오염 물질 배출원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차량 이부제를 도입하는 건데 맞아요. 꼴짝제? 네, 꼴짝제? 그렇죠. 근데 프랑스에서 작년 3월이죠. 그 미세먼지가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17년 만에 차량 이부제를 도입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6% 정도로 감소하는 정도로 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중국은 상황이 완전 달랐습니다. 작년 11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베이징에서 이부제를 실시했는데 거기가 보통 회색빛 하늘로 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하늘이 뿌옇고 에이펙 그 정상회담 할 때 파란색 하늘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봤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에이펙 블루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네. 네. 나는 베이징에서 우리 그 에이펙 네. 행사하는데 네. 도대체 정상들이 가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막 이부제 같은 거 하니까 진짜 그때는 맞아요. 파랬던 거 보니까 네. 이 이부제가 그래서 에이펙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니까 이부제가 효과는 있다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근데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그때뿐이었잖아요. 네, 딱 끝나자마자 다시 하늘이 회색으로 돌아왔다고요. 회색빛으로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부제가 효과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렇죠. 좀 시행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좀 미세먼지 이런 억제를 위해서는 발생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공회전 금지 그리고 나홀로 차량 운행 금지 아시겠죠? 2명 이상 꼭 타시고 1일 1 나무 심기라고 해서 한 사람당 꼭 나무 하나씩 심기 이 정도만 해줘도 많이 그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게 막 안 해가지고 나중에 중국처럼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쵸. 우리가 스스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가지고 이 성숙한 시민운동 의식을 좀 가지고 네네. 스스로 좀 이런 그 미리미리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미세먼지가 그래도 위험하다는 게 우리 아무래도 건강에 위협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미세먼지가 어떤 질병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네, 공기 중에 떠다니던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결막이라든지 눈꺼풀에 닿게 되면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눈이 빨갛게 되고 가렵고요. 나 그래. 나 2월만 되면요. 막 네. 눈물도 많이 나고 제가 눈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시리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데 이거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냥 뭐 이렇게만 놔둬도 언젠간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죠. 그냥 방치하게 이야. 되면요. 이게 심해지고 심해져서 결국엔 강막 괴양 같은 강막괴양이요? 네, 강막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요.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그 합니다. 눈은 사실 미세먼지에 그렇죠. 바로 이게 노출이 되니까 안경 쓰셔도 이게 알이 없어가지고 물안경 끼고 그래서 다니세요. 그런 질환이 생기기 쉽구나. 네, 또 있어요. 네. 아토피라든지 탈모도요.
오히려 이 미세먼지와 접촉만 해도 생기는 그런 질환이 어쩐지 요즘 몸이 아토피와 탈모. 요즘 머리 많이 빠졌는데. 영향이 있구나. 네, 사실 피부가 이런 각종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일차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미세먼지가 이런 피부 우리 모공보다 작잖아요. 모공의 무려 2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모공보다. 20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다해. 상상했어요. 비지크 들어가면 30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공에 그대로 흡착돼 버리니까요. 우리 몸에 다 쌓이게 되는 거죠. 아,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아니, 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죄송해요. 또 있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서울의 경우에 도로변의 미세먼지 때문에요, 월 평균 무려 1,179명이 초과 사망. 그러니까 한 달에 1,200명 정도가 이 미세먼지 때문에 네.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조용한 살인자라는 말이 맞았네요. 진짜 심각한 필요가 그리고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 네. 1시간 동안 산책을 한다라고 하면요. 밀폐된 공간 속에 담배 연기를 그대로 1시간 24분 동안 들이마시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있다 그러면 절대 나가면 안 되겠네, 진짜. 나 산책하러 나갔는데 오히려 간접 흡연을 하는 효과가 있다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그럴 거면 자기 살인자. 피고 말죠, 진짜. 억울해서. 아니, 그래요. 이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대처하는 요령 좀 알려줘 보세요. 뭐 일단은 뭐 미세먼지가 농도가 짙다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바깥에 안 나가는 겁니다. 나가지 않아야 돼요? 나가지 않는 것이 그게 좋은데 상책이에요, 진짜. 사실 어떻게 다 안 나가요. 부득이하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데 일반 분들 요즘 보면 그냥 면 마스크 끼세요. 감기 맞아요. 걸렸을 때 그러면 안 되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도 사실 써 있어요. 식약청 허가 제품 이렇게 식약청에서 인증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좀 꺼내봤는데 완전 흡착이 돼요. 완전히 흡착이 되면서 필터가 좀 있기 때문에 KF 여기는 94라고 써 있어요. 네. 코리아 필터죠. 그게 인증한 94% 마크군요. 네, 미세먼지를 94% 막아준다 뭐 이건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KF 한 80 정도부터 80%를 막아준 것부터는 황사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을 꼭 사용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필터가 조금 좋은 거 이왕이면 바깥 활동 오래 할 때요. 94%가 차단이 된다는 건 어쨌든 6%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는 걸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사원 같네요. 자, 그럼 주문 받을게요. 마스크라고 해서 다 마스크가 아니고 황사 그렇죠.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식약청에서 인증받은 아까 KF 이런 네, 써 있는. 확인하고 봐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창문은 뭐 집에 있을 때는 꼭 닫는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50% 유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도 충분히 마셔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기관지나 호흡기 점막이 있잖아요. 이게 마르게 되면 이 미세먼지가 그대로 폐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겠죠. 그냥 좀 물이 좀 촉촉하면 미세먼지를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말라 있으니까 쫙 들어가서 싹 이렇게 꽉 점막에 되니까 그리고 습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이런 좀 몸에 들어가는 걸 네.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을 드신다고 하면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도로변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래도 차량 뭐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수밖에 없어요. 도로변 운동 좀 피해 주시고 외출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각막염 있잖아요. 안경이나 선글라스들을 좀 착용해서 조금이나마 좀 보호할 수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외출 후에 뭐 세수하고 손 닦은 정도 대충 알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코 속까지 코 속에 남아있는 미세먼지까지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그 우리 가글이라고 하죠. 이게 한쪽 콧구멍 넣어서 쭉 식염수를 넣어서 반대로 빼내는 거 요걸 통해서 코 속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면 미세먼지가 그나마 제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옷 꼭 항상 그것도 털어줘야 맞아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여러 가지 사실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네요. 네네. 그리고 난 사실 삼겹살 먹으면 미세먼지 좋다고 그래가지고 걸러내는 네. 효과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많이 먹거든요. 네. 삼겹살 먹으면 괜찮은 거죠. 평소에도 드시잖아요. 맑은 날에. 난 그래서 황사 올 때 특히 황사 많이 먹거든요. 아, 그거 아니에요. 삼겹살은 지방이 그렇게 미세먼지를 씻어준다고 많이들도 네. 드시는데 네. 아직까지 그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없지만
그 사람들이 먹고 왔던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먹고 싶다. 오히려 지방 함량이 네.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면요. 지용성 유해 물질이 오히려 더 체내에 흡수가 아이고. 잘 된다고 해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그건 또 먹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네. 툭툭 치고 나오시네요. 오늘. 이거 먹고 미세먼지 배출하고. 나단. 우리 음식 5가지예요? 네, 5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김수현 캐스터가 말했듯이 네. 물입니다. 일단 폐안으로 흡수된 그런 미세먼지를 물로 씻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를 가장 잘 조절을 하려면 안에 점막이 촉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분 유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다음에 소개할 게 굉장히 좋은데요. 미세먼지 심한 날 이거 진짜 꼭 먹어야 되거든요. 뭐요? 해조류. 비타민 K나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또 발암물질 같은 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맞아요. 합니다. 미역이 그렇게 좋다고 뉴스에서 저는 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미세먼지 있을 때는 뭐 미역국, 뭐 다시다에다 초고추장 탁 찍었고 다시마? 그런 거, 네, 다시마에다가 그런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있는데 육류는 없나 보죠? 육류도 녹차. 아니고. 녹차. 녹차에 있는 타닌 성분도 이 중금속 타닌.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탄이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2개는 한꺼번에 볼까요? 네. 배와 마늘. 마늘은 뭐 어디 좋다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마늘 먹으면 장수하겠어요. 네, 그렇죠. 이 마늘은 해독 작용이 있어가지고 중금속 안에 있는 독성 성분을 이렇게 몸에 쌓이는 거 막아준다고 하고요. 배 같은 경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좋대요. 보통 기관지 안 좋을 때 배를 많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음식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고기가 맛있는 없어. 음식들은 뭐 나 없는 그래서 계속 실망하고 있으니까 그게 고기라든지. 고기보다 해조류, 배, 마늘 이런 거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맛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행인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음식 재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쟁여놨다가 미세먼지 오는 겨울철에 좀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아쉽네요. 그리고 나 고기 오늘- 드실 때 해주를 싸드시든가. 그렇게 그거 좋은데요? 다시마에 싸드시고 마늘 몇 개 이렇게. 과메기? 네? 다음에 괜찮죠. 오늘 우리 미세먼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 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 상식적으로 잘 몰랐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들고요. 맞아. 왜냐면 미세먼지는 눈에 이렇게 딱 보이지가 맞아, 않고 맞아. 뭔가 해로운 게 몸에 바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맞아요. 증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우리가 함께 사는 사실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이고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나요?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이 지구 반대편에선 이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이 이론인데요.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이 나의 작은 실천이 이 선한 나비 효과로 이어지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